장 성공 투자를 위한 가이드 종목 브리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도와주실 두 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님, 그리고 CS인베스트 대표 김명철 대표님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대표님은 또 주요 공시 가운데 어떤 종목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저는 전일 케어젠이라는 공시 내용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143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매출액 대비 50%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헤어필러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2016년에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이 공시 내용을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 최근 들어서 보톡스, 필러 관련주도 빵빵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앞으로 케어젠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머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점한 이후에 신흥국을 선점한 이후에 6조 8천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어젠에 대한 앞으로 향후 가능성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하락세는 사실 처음 상장할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모가의 산정이었는데 신규 상장 이후에 추가 물량들이 시장에 빠져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중국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반등을 나와줬습니다. 현재 수준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헤어 케어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높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018년까지 전 세계 규모 1,200여 개의 헤어 케어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 아직까지 확실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주도 살펴보시면 의류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의약품 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점은 신규 상장주는 대체적으로 상장하기 이전에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 더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다는 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 따른 기대감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가격 경쟁력에 따른 관련 업체와의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할 때 조달했던 자금으로 치주 질환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개발에 들어간다. 연구 개발에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 2018년, 2019년 이후까지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철 대표님은 또 주요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사연이라면 사연인데요. 지난 주말 우리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의 공연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갔더니 아이들의 한 50% 이상이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생 역시 절반 이상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많이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걸 수 있는 바로 기업 휴비치입니다. 휴비치는 안경전 필수 진단기기인 자동 검안기, 자동 렌즈미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사실 2013년, 2014년 실적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학 현미경 사업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적 부진이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실적에 턴어라운드가 성공이 되었고 올해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달이었죠. 중국 시장의 급락과 또한 바이오 제약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휴비츠 역시나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던 상황들이었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소식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지금 거쳤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지점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 휴비치를 통한 중국 시장의 선점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좀 중저가의 제품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의 시장 진입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들 최근 들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처음부터는 공격적으로 시작했었던 현미경 사업 부분,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모았었고 의료기기 사업 부분보다는 더욱더 큰 시장임은 틀림없었습니다만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고 적자를 면치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안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경점에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들입니다.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안경점보다는 안가의 제품 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은 오리온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리온 요즘 내수 식료품 관련주들이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가장 잘 아시는 제품일 텐데요. 사실 초코파이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사업 부분이겠죠. 국내 시장은 경쟁들이 치열해지면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늘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이어진다라는 것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3분기 오리온이 항상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요. 만약 1분기가 이러한 것 때문에 역기저 효과를 통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90만 원대 부분 아래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지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회복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을 때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매수 의견, 그러니 현대증권의 레포트가 조금 더 타당한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대표님은 이 현대증권의 의견대로 이 실적이 좋아질 테니 조금 더 매수 의견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이번에는 주셨습니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대표님은 서울반도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서울반도체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명성 지금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2015년 실적이 좀 회복이 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높였습니다만은 시장은 그전에 줬었던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주가는 큰 상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그 명성을 찾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LED 조명, 우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방향이다라는 것,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과거에 보여줬었던 그런 주가 상승세 흐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창이었던 그 시절 LED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대감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고 현재에 충실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가격에 따른 좀 가격적인 매매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의 접근을 통한 잡아가는 전략들보다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통한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왕년에 잘 나갔던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지금 아무래도 LED 업황 전체적으로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좀 가기 어렵다. 좀 김영철 대표님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내일은 FMC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른 그 다음에 흐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다리, 튼튼한 다리입니다. 지금 시장이 튼튼하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저녁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다음 해석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시장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방금 김우식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투신권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기조가 만약 꺾여진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인 충격을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큰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 저희 역시도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관련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최근 소재나 수출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 따른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매력 통해서 올라왔던 만큼 이제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 화장품이나 제약 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평가에 따른 하락세가 나왔었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가격적인 조정을 이제 끝마치고 올해 현재 시장에서는 다시금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화장품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제약 업종 중에서도 좀 개별적 종목별 실적에 초점을 두고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CS인베스트 김영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